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87강 부수자입니다. 앞서 문제 풀이볼까요? 나무목에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과자를 비틀어 놓은 모습. 물건에서 나온 글자 동력동. 다음은 나무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즐길락 음악악 좋아요. 다음은 나무목과 가로막을 나눠서 음을 빌린 형성자 난간난. 낭떠러지를 이렇게 가로막아놓은 난간난. 다음은 원래 앞에 나무목이 들어간 글자로서 들보량이죠. 들보량. 아주 대들보, 아주 굵은 나무죠. 집을 지을 때 위에 걸치는 큰 나무. 다음은 나무목과 별 이름 루 혹은 여러 루로 구성돼서 나무 여러 개로서 걸쳐서 만든 집. 누강누가 되죠. 누강누. 다음 나무목과 다교의 고자로서 고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버들유, 버드나무. 그다음 성시도도 되죠. 다음 나무목에 밤송이 모양을 그려놓은 모습. 이것도 마찬가지 과일 열매 과자 같이 밤송이가 세 개인데 하나로 줄여들은 글자죠. 밤율. 다음 나무목 밑에 아들자 나무 열매 오얀리. 이게 자두죠. 자두. 오얀리. 또 그다음에 성시도 되죠. 이시. 다음 나무목 위에 이롤 이자로 구성된 형자. 나무인데 이름을 주는 나무가 뭐냐? 베리자죠. 베리. 다음은 나무목이 두 개 합쳐서 나무가 많음을 표시한 회의자죠. 수풀림. 다음은 나무목 위에 한 획을 그어서 나무의 가지 부분을 선을 그어서 나무의 가지 끝을 나타낸다. 끝말. 다음은 나무목 옆에 매양매가 들어가서 늘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나무. 그게 매화다라고 본 거죠. 매화매. 형성자죠. 다음 나무목 옆에 읍슬막 저물모. 중국어 발음은 모죠. 읍슬막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본뜰모. 나무로서 본보기를 삼는다 해서 본뜰모. 그 다음은 원래 매화매자에서 나온 글자죠. 가차되어서 아무모가 된 글자죠. 아무모. 아무개 누구 할 때 아무개 하는 뜻이 되죠. 재밌는 것은 요 앞에 여자 여자를 하면은 아무개와 아무개를 연결해주는 여자 중매매자가 됩니다. 재밌는 자죠. 그다음 나무목은 나무의 가지와 밑에 뿌리 모양을 본뜬 상형자죠. 부수자입니다. 다음 안일미는 원래 나무가 무성한 모습인데 이게 지지로 가차되어 있죠. 양미. 아니다 또 되고 안일미. 다음은 나무목 옆에 전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나무의 껍질이 자연 그대로 꾸며진 것에서 순박하다 뜻이 된 순박할박. 또 성시박도 되죠. 다음은 나무목 옆에 안일불. 안일불도 마찬가지 중국어로 발음은 부로 발음되죠. 술을 마시는 그릇에서 잔배가 되죠. 이는 잔이 나무로 만든 잔이겠죠. 동력, 동, 음악악, 즐길락, 좋아할요, 난간난, 들보량, 누강누, 버들류, 밤율, 오얀리, 베리, 수풀림, 끈말, 매화매, 본뜰모, 아무모, 나무목, 안일미, 순박할박, 성박, 잔배. 오늘 수업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무목으로 구성된 자입니다. 나무목 부수에 해당되는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끝말의 반대가 바로 이 뿌리에 선을 그어서 근본 본을 나타내는 지사자죠. 한 획을 그어서 글자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 바로 지사자죠. 근본 본, 뿌리 본. 그 다음 조사할 사는 또차에 밑에 또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이게 원래는 뭡니까? 나무로 만든 뗏목인데 나중에 조사하다의 뜻으로 된 글자입니다. 조사할 사. 예. 자, 앞 시간에 나무목이 2개면은 수풀림인데 나무목이 3개라서 빽빽할 삼이죠. 예. 그러니까 빽빽할 삼. 예. 이게 좋은 상급인데 어려운 자가 아니죠. 예. 나무목이 3개면 빽빽할 삼. 나무가 많다, 빽빽하다 이 뜻이 된 글자. 회의자죠. 예. 다음 뽕나무상은 나무 위에 뭡니까? 잎이 아주 큰 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원래는 요 위에 또 오가 세 글자가 땅 이름 약자입니다. 땅 이름 약. 식물 이름이죠. 예. 여기서 뽕나무의 모양을 나타냈다. 우리 퀴즈 문제 할 때 나무 위에서 나팔 부는 자는 하면 뭡니까? 나무 위에 또 하니까 뽕나무 상자가 되죠. 예. 나무가 잎이 아주 무성한 것을 나타내는 글자. 또 오자는 아주 무성한 잎의 모양을 표현한 거다. 그래서 뽕나무상. 누에를 키울 때 사용하는 잎을 누에를 키울 때 쓰죠. 뽕나무상. 다음은 가를석. 입성 발음인데 시로 발음됐네, 그죠? 네, 가를석. 가를석 혹은 쪼갤석인데 뭐로 쪼갭니까? 도끼로 뭘 쪼갭니까? 나무를 쪼개는 모습이죠. 네, 회의자입니다. 그죠? 네, 나무 쪼개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놨죠. 앞 손수가 들어간 뭐예요? 꺾을절이죠. 손으로 꺾는 거고 이거는 나무목이 들어가서 쪼갤석, 가를석이 된 글자죠. 네. 다음은 묶을속. 묶을속은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수로 발음됐죠. 네. 입성이라는 것은 리을, 기역, 비읍, 받침. 네. 짧게 발음된다. 중국에는 입성 발음이 없다. 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한자 속의 비밀 찾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묶을속은 나무를 이렇게 묶어놓은 모습이죠. 끈으로 묶어놓은 모습입니다. 간단한 거죠. 묶을속. 묶을속에 밑에 시험시험 갈차기 하면은 빠를 속이죠. 빨리 가려면 어디 됩니까? 신발을 단단히 묶어야 되겠죠. 묶을속. 재밌는 자죠. 묶을속. 근본, 본, 조사할 사, 빽빽할 삼, 뽕나무상, 가를석, 묶을속은 나무목 부수에서 나온 글자다. 다음 볼까요? 나무목으로 구성된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부수에 해당되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형성자가 많다. 그렇죠? 형성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지금 여기에 예시된 글자는 모두가 다 형성자죠. 형성자는 그 중에 하나에서 소리를 가지고 있다. 형성자가 있다는 것은 서비스다 이 말이죠. 서비스. 소나무 송은 공평할 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그러면 왜 소나무 송은 공평할 공에서 음을 빌려서 글자를 만들었을까? 설문에서는 소나무를 모든 나무의 대표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나무로 봐서 소나무 송으로 한 거죠. 소나무 송. 재밌죠? 자, 나무 숫자는 세울 주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옆에가 세울 주자입니다. 그래서 나무목과 세울주로 구성돼서 뭐를 세웁니까? 나무를 세우는 것이 나무수가 뭡니까? 세우다의 뜻도 가지고 있죠. 수립한다 할 때는 세우다의 뜻이 되죠. 나무수. 다음 심을식.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지로 발음됐죠. 심을식은 고들치기에서 음을 빌렸다. 그런데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된다? 곧게 심어야 된다는 회의 뜻도 가지고 있죠. 형성이면서도 회의다. 이걸 보면 나무를 똑바로 심어야 된다는 것을 글자에서 다 제시하고 있죠. 다음 책상 안은 편안할 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다래가 있는 나무로 탁자 위에 음식을 놓는 것인데 이게 책상의 뜻이 된 거죠. 편안할 안에서 음을 빌린 책상 안. 편안한 나무로 편안하게 자리를 마련한 것이 책상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재밌는 자죠.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다. 다음 버들량은 빛날 양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원래는 뭡니까? 이 버들량은 나무목이 붙으니까 식물 이름이죠. 식물 이름인데 나무가 관련된 이름인데 무성한 나무에서 버드나무를 표시한 거죠. 버드나무 수양버들 할 때 버들양. 모양양은 길양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원래 본뜻은 이게 도토리입니다. 나무로 만든 도토리. 그런데 상수리 상과 비슷하다 해서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모양 양은 길양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소나무 송, 나무 수, 심을 식, 책상 안, 버들 양, 모양 양은 나무목 붓에서 이루어진 글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볼까요? 일업, 직업업 할 때 업자는 중국어는 입성 비읍 받침이 없으니까 어로 발음됐죠. 요게 여기 에 발음이 나는데 발음이 나는 것은 앞에 이 발음이 나왔을 때만 에 발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에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이에는 일업, 직업업. 원래 소전의 자형은 위에가 무성할 착, 밑에 수건건. 고대 악기죠, 악기. 경세 악기를 걸어둔 것입니다. 우리 뭡니까 공장에 가면 여러 가지 도구를 막 자동차 곤친데 가면 여러 가지 도구를 막 걸어놓죠. 여기서 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벽에다가 쭉 걸어놓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일 사업의 뜻이 된 일업자. 재밌는 글자죠. 이거는 상형자입니다. 상형자. 목공 도구를 쭉 벽에다 걸어놓은 모습을 본뜬 자. 일업. 다음 물들염은 잡자의 약자 자에서 나온 거예요. 요게 뭡니까? 석길잡. 요 왼쪽에 요거를 약자로 이렇게 쓰죠. 아홉구로. 석길잡의 약자를 중국어는 이렇게 쓰죠. 요게 물수에다가 석길잡이 들어갔죠.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나무목에서 물을 반복해서 칠했다 이랬기 때문에 물들염이 되죠. 물로 칠했다. 구는 수의 극이니까 여러 번 발라 칠을 했다 해서 나온 물들염. 재밌는 글자죠. 다음 영화형은 등불형. 원래 이 건물의 자형은 뭡니까? 두 개의 등불을 본뜬 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등불형에서 음을 빌린 뜻에서 아주 나무의 위에 빛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영화, 무성하다 이런 뜻이 된 거죠. 아주 나무가 힘차게 뻗어나가는 모습에서 영자가 된 글자입니다. 부드러울 려는 창모에서 음을 빌린 형자다. 이 부드러운 건 나무를 뭡니까? 굽혔다, 펼 수 있다 하는 데서 부드럽다 이 뜻이 된 거죠. 글자죠. 나무를 막 휘저을 수 있다. 부드러울 유도할 때 쓰죠. 준3급입니다. 제목, 제는 제주 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본뜻은 제목, 재료. 근데 제목, 제로 된 거죠. 나무로 만든 재료죠. 제목, 제. 다음 심을 제는 다칠 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이 다칠 제로 구성된 자가 많은데 그 밑에 글자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기 나무목이면은 심을 제, 오디면은 재단할 제, 술에 그으면은 실을 제, 입구면은 어조사 제. 다 제로 발음되는데 요 다칠 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일업, 물들 염, 영화영, 부드러울 유, 제목 제, 심을 제는 나무목에서 음을 빌린 나무목 붓으로 구성된 글자다. 자, 오늘 학습한 자를 볼까요? 뭡니까? 나무목 밑에 뿌리 부분에 선을 그은 지사자, 근본 본, 뿌리 본. 다음은 나무목 밑에 또 차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원래는 뗏목인데 조사다의 뜻이 된 글자죠. 다음은 나무목이 3개로 구성된 회의자죠.
아주 나무가 많다. 그래서 빽빽할 삶 혹은 숲을 삶. 다음 나무목 위에 잎이 무성한 모습, 뽕나무상이죠. 뽕나무상. 예. 다음 도끼로 나무를 쪼개는 모습. 예. 그래서 나온 글자 쪼갤석, 가를석. 다음 나무를 묶어놓은 모습, 묶을속. 다음은 나무를 공평할 공과 공변될 공, 공적공을 구성돼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뭐냐? 소나무다. 소나무, 송. 그 다음 나무목 옆에 뭡니까? 세울 주로 구성돼서 나무를 세운다, 심다의 뜻도 되는데 이게 나무수가 됐죠. 나무수. 그 다음 나무목 옆에 고들직, 나무를 곱게 심다, 심을식. 재밌는 글자죠.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나무목에 편안할 안, 다리가 있는 나무로 책상에서 책상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밥상에서 책상, 책상안. 그 다음 나무목에서 빛날 양에서 음을 빌린 아주 무성하고 큰 나무, 버드나무죠. 버들양. 다음 나무목 옆에 길양, 본뜻은 도토리인데 이게 모양양으로 됐죠. 모양양. 다음은 공구를 쭉 벽에다 걸어놓은 모습, 일업, 직업업. 다음은 나무에다가 뭡니까? 칠을 하는 거죠. 칠을 여러 번 칠을 하는 것, 물감을 들이는 것에서 나온 물들일 염. 다음 불빛이 위에 불빛에 드는 두 개를 불빛에서 밑에다가 등불형과 나무목으로 구성된 형수자가 되겠죠. 이게 영화를 뜻한다. 영화영. 무성하던 나무가 무성한 모습에서 영화영. 그 다음 나무목과 창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부드러울 유. 나무가 아주 부드럽다. 그 다음 나무목 옆에 제목제, 제주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제목제. 그 다음 나무목과 다칠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심을제. 근본 본, 조사할 사, 숲을 삼, 빽빽할 삼, 뽕나무상, 가를석, 쪼갤석, 묶을속, 소나무송, 나무수, 고들직, 책상안, 버들양, 모양양, 일업, 직업업, 물들일 염, 영화영, 부드러울 유, 제목제, 뭡니까? 심을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